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화, 쾌에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방송비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오늘은 7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동창이 밝았느냐, 사발식에 우지진다. 신인 아나운서 시절 엄청난 양의 교육을 받고 실기 훈련을 끝내고 나면 수습 아나운서가 된다. 약 6개월간 이렇다 할 프로그램도 배당받지 못하고 잔일만 하면서 퍽 지루하게 보낸다. 그래서 자연 퇴근길에는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한 잔 걸치고 나면 나도 아나운서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진다. 알아보는 사람은 어딘가도 없고. 신인: 야, 당신 뭐야? 승경: 난 승경이요. 당신은 뭐요? 신인: 나? 아나운서. 승경: 얼굴도 모르겠는데요? 신인: 라디오 스타니까 모를 수밖에. 승경: 담당이 뭔데요? 신인: 콜사인. 승경: 콜사인요? 옆승경: 아, 그래.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카더라. 승경: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다. 조금 있으면 자고 싶어도 못 자고, 밤샘 해야 하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쉬고 싶어도 못 쉬며 고생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고생이 잠부족이다. 아나운서 초년병 시절에는 항상 눈에 졸음이 가득하다. 푹 쓰러지면 아무 데 서고 코를 골 수 있다. 중계방송 하다가 조는 사람도 있다. 1981년 5월 3일의 일이다. 봄철 대학야구 연맹전 준결승전을 중계하던 K모 아나운서는 야구 중계를 잘하기로 유명한 아나운서다. 또한 잠이 쉽게 드는 아나운서로도 유명했다. 숙직실에 들어누워서 200자 원고지 2장 길이만 넘게 이야기하면 다 못 듣고 코를 곤다. 아나운서: 아, 지금 A대학이 급하게 됐군요. 해설가: 네, A대학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투수 땡땡땡군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마땅하게 바꿀 선수가 없어. 약 20초 계속 후: 어쨌든 큰일이군요. 아나운서: 조용. 아나운서가 말할 차례인데 아무 말이 없어. 해설가가 홀금 옆을 보니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 다급해진 해설가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나운서: 네, 러너는 풀베이스, 위기를 맞은 A대학, 투수 땡땡땡군, 제1구 퍽! 네, 좋군요. 야구 중계하다가 잔 유일한 아나운서다. 밤새 숙직하고 아침이 되면 몸은 삶은 파가 되고 온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 헛소리가 자꾸 나온다. 생각지도 않은 농담이 나오기도 하고 발음도 꼬인다. 아무나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할 때도 있다. 아나운서들은 그것을 의학적 근거도 없이 조근성 광태라고 한다. 치료 방법은 술 한잔 마시고 떨어지는 민간요법이 제일 잘 듣는다. 조근성 광태증이 보이는 아침에 아물거리는 시력으로 시각 고지를 한다. 분명 7시를 알려야 하는 시간이다. 오리엔 X 손목시계가 5시를 알려드리게. 아, 6시가 되겠습니다. 띠, 띠, 띠띵. 앗! 7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이 확 든다. 몇 초 사이에 2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이처럼 아나운서 최대의 난적은 밤샘 숙직이다. 한 달에 숙직이 2번씩이나 돌아와서 미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 아나운서들은 가장 부러워한다. 아나운서들은 사흘돌이 나흘돌이로 밤잠 설치기 숙직을 한다. 사정이 나쁜 곳은 이틀돌이도 하는데 2사람 중 1사람이 사고라도 당하면 방송국은 여관이다. 먹고 숙직하고 방송하고. 방송국 밤일은 잔일이 많다. 그 중에 2가지 귀찮은 것이 콜사인과 시각 고지다.
제일 라디오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KBS. 몇 시가 되겠습니다. KBS. 몇 시 몇 분입니다. KBS. 지금 기온은 몇 도입니다. KBS. 기상 통보가 이어집니다. KBS. 말끝마다 KBS 하다 보니 입버릇 습관이 됐다. 그래서 자다가도 옆 사람이 툭 치면 KBS 할 지경이다. 숙직날 형식적인 취침 시간은 새벽 1시 무렵이다. 뒷정리하고 세수하고 입 닦고 발 씻고 누워서는 두런두런 이야기 장단을 친다. 하루 종일 방송하고도 무슨 할 얘기가 그리도 많은지 신기할 정도다. 그러다 보면 새벽 1시 반이나 2시쯤 된다. 가수면 상태로 눈을 감으면 이내 직업병 같은 악몽이 미니 시리즈로 시작된다. 아나운서는 꿈을 꾸어도 방송사고 꿈만 꾼다. 면회온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뉴스 펑크내는 꿈, 시계만 믿고 있는데 자고 있는 시계를 차고 있는 꿈, 뉴스 원고가 바람에 사정없이 날아가 버리는 꿈, 뉴스 중에 천정이 새 잉크 글씨가 엉망으로 번지는 꿈, 알지도 못할 희한한 한자로 씌어진 뉴스 원고를 읽느라 땀을 흘리는 꿈, 뉴스 시간에 늦어서 헐레벌떡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읽으려고 보니 주간지로 둔갑하는 꿈,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며 글씨가 안 보이는 꿈, 말문이 막혀 애를 쓰는 꿈,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서 땀을 흘리는 꿈 등 그 종류만도 무궁무진하다. 흉한 꿈에 가위 눌리다 의학 소리와 함께 깨어 일어나 앉아 담배만 뻐끔거릴 때도 많다. 그러다가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사발시계 오도방정에 또 놀라서 일어난다. 새벽 4시 무렵 어질어질 휘청거리며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혼자 일어나 목류병 환자처럼 움직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칫솔질을 하고 세수하고 단장한다. 시청취자 앞에 졸린 목소리와 잠잠 모습을 감쪽같이 감춰야 하니까. 그러나 아우성치는 사발시계를 간단히 지어박아 놓고는 다시 잠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아나운서들이 늦잠에 폭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날의 비상전화 소리는 아나운서의 심장을 터지게 만든다. 엘모 아나운서는 초년병 시절부터 배가 나온 태산형이다. 어느 여름날 밤 따르르릉 따르르릉 화들짝 놀라 무조건 스튜디오로 냅다 뛴다. 물론 걸친 것이라곤 아래쪽 기본 의상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필 그날의 운행당직 MD는 절세 미인 아닌가? 펑크는 둘째다. 걸음아 아나운서 살려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100m도 넘는 거리에 숙직실로 뛴다. 아나운서는 체면밖에 없다. 청취자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허리하학적 기본 의상만 걸치고 앉아 숙녀 MD 앞에서 뉴스를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인가. 입어도 춥고 먹어도 고프고 자도 졸리다는 훈련병 시절처럼 아나운서 초년병 시절에는 새벽잠이 달콤하기만 하다. 새벽 2시까지 말똥거리던 눈이 잠시 감기면 거의 혼수 상태로 들어간다. 사발시계가 비명을 질러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때 정경을 노래한 필자의 개작 시조가 한 수 있다. 동창이 밝았느냐 사발시계 우지진다. 새벽잠 말번 놈은 상기하니 일었느냐. 외신보 김기자 글씨를 언제 익히려 하느냐. 국가대표급 악필임. 고단한 사람은 초년병뿐이 아니다. 방송량이 많아진 선배들도 마찬가지다. 숙직하랴, 전담포로 하랴, 지휘감독하랴, 고달프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1982년 7월 어느 날 제이모 아나운서는 계속되는 야구 중계와 숙직으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아침 7시 라디오 종합 뉴스를 남녀 더블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뉴스 원고에는 검붉은 코피가 마구 떨어졌다. 호흡이 자유롭지 못해서 도저히 뉴스를 할 수 없었다. 비상이다. 여자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긁어모아 혼자 진행을 했다. 제 아나운서는 고개를 젖히고 코피를 닦으며 코피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한참 후 코피는 멎었고 뉴스는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그 누가 알 것인가? 뉴스의 감각을 높인다든가 질을 높인다든가 하는 이유로 아주 중요한 황금 시간대의 뉴스를 빼앗아간 사람들도 그런 어렵고 고달픈 시간에 뉴스는 방치해도 좋은지 아직 선뜻 덤벼들지 않는다. 황금 시간대의 뉴스를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열악한 시간대의 뉴스를 질도 높이고 감각도 높여주었으면 고마우련만. 뉴스뿐이 아니라 교양, 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프라임타임 때의 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하고 아나운서들은 대개 찬밥 시간대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나운서는 표준어를 너무 고집해서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시청률이 낮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기야 장님나라에 가면 눈뜬 사람이 오히려 장애자로 분류된다니까. 그냥 좀 답답하고 섭섭해서 한 소리다. 속 들여다 보인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수면 부족 이야기로 넘어가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레슨 레서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야간 작업은 피로를 쌓이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킬지 모른다고 경고했던 적이 있다. 반복되는 야간 근무는 신체의 리듬을 깨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표현한 에스모 아나운서의 명언이 있다. 나흘도리의 숙직은 사흘 동안 건강관리해서 하루에 홀랑 까먹는 건강 떨어먹기며 밤새고 조근성 광태와 함께 퇴근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은 꼭 종합병원 문을 나서는 해산한 부인네 같다. 신체의 리듬이 깨지다 보니 어떤 때는 요일 감각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철저한 직업인인 아나운서도 그 나이에 젊음에 맞는 객기와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데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술이다. 피곤한 몸에 술을 마시는 것은 피로의 누적이 아니라 긴장감의 해소에 더 많이 기여한다. 그러다 보니 술 때문에 생기는 웃기는 일도 많다. 술이 유죄다. 술을 몹시도 사랑하는 엘모 아나운서의 혼자 해프닝 한 토막이다. 엘 아나운서는 오후 5시 30분 TV 뉴스 전담이었다. 매일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뉴스를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뉴스를 끝내고 느긋한 마음으로 한 잔 마시기 시작했는데 1차는 맥주, 2차는 소주, 3차는 동료를 만나 다시 맥주, 4차는 집 근처 파출소장과 양주 하다 보니 새벽녘에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안착했다. 술에 골아떨어져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 시계를 습관적으로 보니 6시. 아, 5시 30분 TV 뉴스 빼먹었다.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지경이었으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곰곰이 생각해보며 사방을 살펴보고 정황을 판단하고 보니 오후 6시가 아니라 새벽 6시였다. 아직도 11시간이나 남은 뉴스를 가지고 아이쿠 간 떨어져. 이번에는 잦은 숙직으로 비롯됐던 아나운서의 간처보인 해프닝 한 토막을 소개하겠다. 지금은 그런 열성파 아나운서를 보기 힘들지만 과거 70년대 초 정도까지에는 라디오의 인기가 펑 높았다. TV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컬러 TV 방송이 왕좌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라디오의 인기는 저하됐다. 라디오 전성기의 아나운서들은 필수 장비처럼 트랜지스터 일명 소니 빵떡을 가지고 다녔다. 허연 리시버 줄이 귀와 속주머니 사이를 연결해준다. 남에게 방해 안 되게 혼자 모니터를 하며 방송을 익히고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주인공 엘모 아나운서는 초년병 시절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나운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말쑥한 젊은이가 항상 외투깃을 세우고 리시버를 귀에 꽂고 심각한 모습으로 나다니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출퇴근이 남들 같지 않고 저녁 해질 무렵에 자주 나가고 아침에 헬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거의 주기적이었다. 그런가 하면 낮에도 집에서 어정거리거나 낮잠을 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저녁 때쯤 리시버 꽂고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가는 게 아닌가? 간첩이다.
동네 사람들은 엘 아나운서를 간첩으로 오인하고 파출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리시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 아나운서는 평소에 모니터용 리시버를 꽂고 다니기도 하지만 TV 등 생방송 때도 현장과의 크로스토킹을 위해서 리시버를 낀다. 어떤 시청자는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다. 따르릉.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는데요. 뭡니까? 생방송할 때나 스포츠 중계할 때 아나운서들이 귀에 뭘 꽂고 하는데 가는 기 먹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잘 듣는데요. 현장과의 연락장치 같은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청각장애자가 아닌가 해서요. 고맙습니다. 잠부족을 부르는 밤생 숙직의 괴로움은 그만하자. 아나운서 숙직보다 더 어려운 근무 조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아나운서를 괴롭히는 것은 이 밖에도 많다. 물건과 못 깎는 고충, 항상 모범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도 똑바로 걷고 똑바로 말해야 하는 어려움, 부동산 투기 못하는 좌절감, 모두가 고객, 시청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잘 대해주고 아양을 떨어야 하는 어려움, 아무도 안 보는 데지만 무엇이든 위반할 수 없는가 하면 욕도 하고 침도 뱉는 인간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멀리해야 하는 안타까움, 항의 전화를 받고도 그냥 당해야만 하는 혈압 상승 방치의 고통, 모든 잘못을 결과적으로 혼자 뒤집어 써야 하는 말 못할 어려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을 멀리해야 하는 비현실감, 기자나 리포터나 프리랜서가 잘못한 방송까지 항의를 받고 아나운서가 그따위로 하는 소리를 일방적으로 설명 없이 들어야 하는 고통, 외형의 일은 똑같은데 주머니 속 사정은 항상 개발도상국 같은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중에서 아나운서를 괴롭히는 파리떼 이야기를 해보겠다. 요즘엔 뜸해졌지만 해마다 9, 10월이면 여의도는 국군의 날 행사로 난리다. 탱크, 장갑차 퍼레이드 연습의 소음은 참기 어려운 지경이었고 교통 통제 또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참아야 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릴라 같은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이름하여 파리떼다. 국군의 날 행사 준비로 주둔 중인 군인들의 임시 취사장, 쓰레기장, 화장실 등을 무대로 서울의 파리들이 총 집합한 듯 설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도 두어 달은 파리떼의 극성에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1981년 5월에 있었던 국풍 80일 행사 때는 더 많은 파리들이 방송국으로 모였다.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 떼를 연상할 정도로 파리떼는 드라마 녹화장, 뉴스 생방송 스튜디오를 큐시트, 방송 진행표도 안 보고 날아다녔다. 방송국 드나드는 파리들은 신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TV 아침 방송 가정 뉴스를 진행하던 K모 여자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안면을 교묘히 공격하며 외모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눈 밑에 찰싹 달라붙어서 아나운서를 멍청한 얼굴로 만들더니 마스카라 위에 살짝 올라앉아서 화장수를 의심받게 했다. TV 화면에 얼굴이 나오니까 손짓으로 쫓을 수도 없다. 환장할 노릇이다. 안면 근육을 실룩거리며 파리를 쫓으려 하자 이번에는 콧등에서 1초, 왼쪽 볼에서 2초, 다시 입술에서 3초, 턱에서 2초, 이마에서 3초. 카메라는 입을 딱 벌리고 섰고 파리는 떠날 줄을 모르고 뉴스는 읽어야 하고 카메라맨과 전 스태프들은 포복절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지 K 아나운서는 손을 획 저어서 파리를 쫓았다. 아,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냔 말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가 파리에서 AFP 연합통신이라니. 프랑스 사회당이 위에 총선 1차 투표에 컴퓨터 예고에서 55%의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뉴스였던 것이다. 여의도 국풍 파리에 시달리다 말고 프랑스 파리의 등장이 웬 말인가. 웃음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파리와 싸우며 파리에서 들어온 외신을 읽어가던 K 아나운서는 눈물겨운 곤욕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다. 어째서 파리까지 아나운서를 괴롭히느냐 말이다. 그리하여 파리 소탕령이 내려졌는데
방송국 전체에 F킬X와 ABC 모 X향이 포탄처럼 배급됐다. 그런 후에 떨어진 엄포는 만약 화면에 파리가 재등장할 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 문책한다는 고문 같은 소문이었다. 파리를 잡아라. 지상 명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방송 중에 파리 한 마리가 출연 손님 콧등에 앉은 것이 목격됐다. 다급해진 파리 감독자 F킬 X를 연사의 얼굴에 대고 칙 뿌렸다. 파리는 날아갔지만 하마터면 연사를 살해할 뻔했자는가? 아나운서의 최대 난적 밤샘 숙직도 힘겹긴 하지만 때로 아나운서는 전국의 시청취자 여러분에게 기상천외의 즐거움을 드리는 수도 있다. 딸꾹질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딸꾹질은 몸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를 느꼈을 때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켜 나는 소리인데 새벽잠을 설치고 썰렁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뉴스를 할 때 가끔 아나운서를 괴롭힌다. 멀쩡하던 목소리가 뉴스를 시작하려 하자 딸꾹질을 시작한다. 새벽 5시 뉴스의 K모 아나운서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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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박정희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딸꾹. 큰일이다. 경제장관 회의에서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라고 딸꾹 지시했습니다. 물가 안정 전에 딸꾹 안정이 더 시급해졌다. 아나운서는 기를 쓰고 딸꾹질을 이기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딸꾹질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호흡 조절을 하자 그 소리조차 이상해진다. 뉴스는 계속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장관들은 깨꼭 올해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깨꼭 10% 이내에서 묶기 위해 각종 끼익 원가금을 비롯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끼욱 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각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기 끼룩 시작하는 첫날로 딸꾹 땡땡부의 올해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끼꾹.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딸꾹 이태원동에 있는 통닭집에서 불이 나 가게를 모두 불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끼룩. 옳거니 불에 타 죽은 닭소리가 끼룩 끼욱 끼꾹 끼긴가? 그렇게 고요한 새벽에 KBS의 강력한 전파를 타고 K아나운서의 딸꾹질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뉴스와 함께 시작된 딸꾹질이 뉴스가 끝나면서 함께 끝났다는 사실이다. 글쎄, 이런 아나운서 세계의 이야기들이 청취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특이한 직업을 가진 우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하고 넋두리처럼 적어봤다. 여러분의 이해와 사랑을 받아보려고.